제가 이제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좀 네.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시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 체크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자,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협상 합의문에 최종 서명을 했죠. 그동안에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 서명을 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일단 이 최종 서명을 하면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이다. 또 시장은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이제 2단계 협상을 시작하겠는데 그 진통 과정은 있을지언정 지금은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뒤로 밀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서명하기 전에 미국이 중국에 작년 8월 달에 환율 조작국 지정이 있었는데 이거 해제하겠다. 해제. 이 소식도 긍정적입니다. 원화가 또 지금 강세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 또 위안화 강세. 그래서 전체 우리 시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12월에 대중국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사실 크게 우리는 뭐 경기나 글로벌 경기나 업황이나 뭐 사실 이런 게 더 중요했는데 언젠가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하루가 더 중요한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사실 하원에서 상원으로 계속 안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란 문제가 조금 해결의 기미를 좀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또 그 다음에 1단계 중국하고의 무역협상문 최종 합의를 서명을 이루면서 하원에서 상원으로 탄핵소추안이 송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21일부터 아마 심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어차피 상원에서는 되지 않은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새해부터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의지를.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밝혔고 최근에 기자회견으로 밝혔고. 하지만 전날에는 해리스 대사의 약간 조금 좀 견제하는 이런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무시하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에서 그 잡음 동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경협주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코엑스나 또 지난해 연말 뭐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은 주머니 속에 재료를 꺼내지 않은 상황이다. 어떤 재료가 나올지 주머니 속에 안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상황이라는 얘기해드렸죠. 다만 2020년 올해는 큰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된다. 너무나 좋은 기회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 17년부터 계속해서 떨어졌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시그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 방한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죠. 그리고 면세점 방문 소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슈 봤으니까 네. 그냥 바로 2020년 여러분들 어떤 쪽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물론 발바닥에 있는 섹터도 있을 것이고 네. 또 발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골반을 타고 오는 종목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해석도 해드리고 또 선발주가 있으면 또 후발주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얼마 전에 코엑스에서 네. 강연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성강리에 또 네.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 좀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네. 여러분들 그 유튜브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 제가 유튜브 검색창에 이현상 또는 이현상 황금바닥 하시면 어제 날짜로 1월 17일 날 제가 또 좀 올려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보다 좀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한 또 오늘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은 종목들도 거기 몇 가지들이 계속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1월 4일 코엑스 강연회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이에요. 2020 증시차의 전망. 전반적으로 시장 전망은 저는 올해 상고 하저로 갈 가능성이 높다. 뭐 상저하고 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고 또 우리 시장이 좀 영향을 받고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인데 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올해 하반기 전망은 사실 지금 저희가 할 수는 없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전망은 저는 좋게 본다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될 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망은 상고 하저로 하반기에 더 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반기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에 투자해야 되는 섹터들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요게 이제 코엑스에 제가 이제 강연에 했던 내용인데 올해 투자해야 황금바닥주와 유망 섹터별 네. 리뷰라고 돼 있는데 자,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매매가 아니라 이제 투자라는 거는 매매와는 완전 다르죠. 투자는 돈 투자해야 되고요. 시간 투자 안 하고 큰 성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희노애락이 다 있는데 주식 들고 있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깝깝할 때도 있고 너무 기분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맞아요. 이게 합쳐져서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투자인데 우리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의 요건이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2020년 1월에는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단타보다는 물속에 잠겨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종목들, 떠오를 종목들, 이 종목들을 중장기로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코엑스에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고 지난해 연말에도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시간 투자를 하시게끔 작은 수익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큰 성과를 보시고 가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섹터들을 물론 다 세밀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해 연말 또 올해 연초에 이렇게 섹터를 좀 정해놨는데 반도체는 계속해서 제가 뭐 유튜브나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SK 하이닉스가 지난 6월에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다음에 OLED, 스마트폰 부품 여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해도 좀 늦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미 투자를 시작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골반 이상은 타고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후속주들을 골라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관련주, 그다음에 남북 경협주 이렇게 해서 섹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일본 관련 섹터도 있어요. 최근에 한국 사람들이 네. 대마도에 부동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접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일본 관광은 많이 안 가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최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땅 사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대마도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올해 장기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이런 바닥주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반도체부터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핵심만 얘기해 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대략적인 내용을 해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재고 소진의 해였다. 올해 2020년은 수요가 회복되는 해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 그죠?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같이 늘어나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뭐 장비주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전략을 이렇게 지난해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SK 하이닉스 바닥 투자를 시작해서 장비주 소재주를 올해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SK 하이닉스 있죠? 이때 제가 지금 차트 하나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6월 달이면요. 자, 여기에요. 여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최악의 실적을 내놓으면서 감산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시점이 여러분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차트를 한번 보시면 6월 달에 SK 하이닉스 바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유튜브 통해서 지금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 SK 하이닉스 전부 다 바닥인데 2020년까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지난해 연말 또 연초에 계속해서 장비주들 설명드렸던 애들이 뭐냐면 테스,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테크윙, KC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냐면 2017년도에 전부 다 고점을 만들고 18년 떨어졌다가 19년도 바닥을 그죠? 하반기에 치고 지금 20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먼저 선발주로 장비주들은 오른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테스, 유진테크, 유니테스트 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 반도체 투자를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될까? 네. 뭐 이렇게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글쎄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살짝 불안할 불안할 같아요.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선발주가 눈에 보이는데 그러면 섹터에서 덜 오른 후발주를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리 저가에 샀어야 되는데 못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후발주. 그래서 후발주로는 저는 코미코라는
종목하고 유닛 테스트 이렇게 한번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OLED 한번 넘어가겠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통해서 제가 뭐 차트나 그 내부 실적이라든지 기업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까 이 방송 끝나고 꼭 한번 보십시오. 자, OLED 투자해볼까 슈퍼사이클의 서막. OLED는 작년에 제가 덕산 네오룩스를 시작으로 해서 장기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송에서 나왔을 때도 덕산 네오룩스를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블럭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시점이에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5월 달이었고요. 이게 뭐 8월 달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고점은 언제냐면 2017년도에 여기가. 그러니까 반도체, 뭐 OLED, 그다음에 뭐 장비, 소재 이런 종목군들은 거의 대부분 언제가 고점? 2017년 가장 좋았다라고 여러분들 보는 실적이 그때가 가장 좋았죠. 2017년도가 고점이었고요. 그때서부터 1년 반 이상을 죽였는데 이제 다시 돌아서는 게 지난해부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덕산네오룩스는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목표 구간은 아직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어딘가가 목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가는 종목군들은 보면 사실 바닥에서 물속에 가려져 있을 때 이럴 때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런 걸 사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늦었습니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소재 쪽보다는 OLED 쪽에서는 장비 같은 쪽을 좀 보셔야 되겠다. 후속주로. 그래서 올해는 지금 AP 시스템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장비주 추가로 좀 더 내용 얘기해둔 것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은 아직도 좀 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후속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발주 늦으면 후속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스마트폰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립니다. 삼성 애플 신모델 올해 나오죠. 그다음 애플 같은 경우 5G 모델이 처음 또 나오게 돼요. 폴더블 폰 이슈는 계속 되겠고 5G 관련한 교체 수요도 올해는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2019년 바닥에서 올해 턴어라운드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전략들 보시게 되면 작년 8, 9월 달에 삼성전기, LG노태 작년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해드렸는데 정말 죽순 종목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가 투자해야 되는 시점이고 매매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전기하고 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기는 2018년도가 고점이었죠. 제가 날짜를 안 까먹는데 2016년도 여기 황금바닥으로 2016년도 12월 19일 이때 4분기에는 아시겠지만 분기 처음으로 적자였어요. 사람들은 적자가 뜨면 뭐 큰일이 나는 것 같지만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졌는데 네. 뭐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랠리가 2018년도까지 이어졌는데 제가 정확하게 2018년도 그죠? 6월 지나서 7월 달 여기는 이제 고점에 다다랐다. 물론 보는 입장에서는 이때가 가장 좋아 보이지만 1년 반을 죽였던 이 시점에 잘 보시면 작년 8월 달이 있습니다. 여기가 얼마냐면 8만 원 중반, 후반 9만 원 이하인데 거기서부터 뭐라고 그랬죠? 시간 투자. LG노텍이나 삼성전기는 시간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투자. 지금도 목표 구간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목표 구간을 어떻게 잡냐면 가격을 정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존을 정해야 돼요. 제가 그랬죠. 상반기까지는 좋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실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올해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표 구간은 어디냐면 13이 될 수도 있고 14, 15, 16, 17 여기 어딘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삼성전기는 뭐 지금 추격해도 되느냐? 뭐 조금 부담스럽죠. 그러면 관련해서 삼성전기, LG노텍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련한 후속 부품주들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좀 적자였다 올해 흑자로 도는 코리아서키트, 인터플렉스 또 아직 바닥권에 있는 파워로직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올해 실적을 보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겠다. 자,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전기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제가 2018년 6월 달에 저는 전기차를 이제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때가 뭐 가장 좋았던 때거든요. 그래서 한 2년 죽였다가 작년 연말부터 이제 바닥이 왔으니까 2020년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렸어요. 2018년 최고 실적이요. 최고치 이후에 2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2년 동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다시 오를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가성비 좋은 전기차가 지금 내연차에 완전히 KO승을 하고 있는 거죠. 현대차
이번에 전기차에 집중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자, 보시게 되면 삼성 SDI, LG화학이 숨고르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후속주들 잘 봐두십시오. 포스코 케미칼, 음극재, 양극재, 첨보, 전체적으로 소재 쪽을 다 하다가 최근에 2차 전지 소재에 집중하고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비움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들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달라요. 중국 관련주들에 대해서. 요즘에 중국 관련주들이 좀 오르긴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저는 좀 미리 농사를 져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작년 연말, 그다음에 올 초에 집중적으로 중국 관련주들 매수 의견을 드리고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라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홀딩하느냐. 가격을 정하지 말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올 때까지 홀딩해라. 2020년 상반기, 뭐 이게 지금 뭐 1분기가 될 수도 있고 아마 조금 늘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관은 없습니다. 좀 뒤늦게 오시더라도 상관은 없는 건 그 재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미 한한령 완화 해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이미 반영이 되고 있고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선물을 들고 온다. 그래서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작년 연말에 야 이거는 주머니 속에다가 선물 보따리를 하나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어떤 선물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가라는 건 항상 기대감을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중국 단체 관광객 방안이 막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건 한한령 완화 시도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한번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중국 아오란 화장품 그룹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단체 관광 한 6천 명이 오면서 역대 최대로 왔어요. 근데 사실은 사드 배치 이후에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계속 죽 서서 중국 관련 종목군들이 거의 다 밑바닥으로 내려왔죠. 물론 예외적인 종목들도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올라서 한 70% 정도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후속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이제 한한령 그리고 4불 정책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이것들이 이제 완화되는 조짐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그 중국 그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포상 휴가 차원에서 5천 명인가요? 인천에 또 방안이 있었고 지난 10일에서 12일 보니까 롯데 면세점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한 4천 명 정도 왔더라. 근데 한한령 4불 정책에 하나가 롯데 계열사를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롯데 면세점에 왔다라는 건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시그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었어야 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 왜? 물론 늦은 것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아직 늦지는 않았다. 후속주들을 찾으시면 되니까요. 다만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매매보다는 투자로 해야 성과를 여기서 낼 수 있습니다. 왜?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을 때 선물을 들고 오게 되는 거고요. 또 선물을 받아가게 되는 거죠. 이건 뭐 통상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사드 배치 이후에서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나선 이후에 중국 관련한 종목, 근데 사실 많이 중요해요. 옥석이 나중에 가려질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은 지금 앞으로 어떤 대형 모멘텀들이 만들어질지는 모른단 말이죠. 그죠? 여기에 목말라 있는 애들이 지금 이쪽 섹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시간 투자를 길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전략들은 작년 9월부터 아모레퍼시픽을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그래서 9월, 10월, 그 다음에 지난 12월에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는 지금도 아직도 투자를 계속 하시라고 그랬고 11월 달에 신세계 호텔신라 장기 투자 시작하시라고 했고 1월에도 그죠? 호텔신라 투자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 엔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화장품 면세점 카지노만 보게 되는데 엔터주 있죠. 작년에 YG 엔터가 죽으면서 또 엔처주들이 전반적으로 죽으면서 또 연예계에 또 이슈도 좀 안 좋은 악재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가 저는 살아나는 해라. 그런데 중국 관련 섹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그 다음에 게임주, 여기 뭐 드라마 제작하는 뭐 또는 컨텐츠 뭐 이런 쪽이 다 중국 관련 섹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뭐 아모레지, 그리고 여기 코스맥스, ODM 업체, 그 다음에 에이블 CNC는 왜 넣냐?
AVCNC는 ODM 업체가 아니라 직영점을 많이 오프라인 매장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많이 해주면 마진율이 높거든요.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텔 신라 신세계 면세점하고요. 이거는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야 되죠. 화장품 쪽에서는 코스맥스, AVCNC, 아모레지 이런 것들은 전 아직도 물론 뭐 발바닥은 지났지만 아직도 투자할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 쪽 같은 경우에는 SMYG 엔터는 2020년 올해를 보면서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쪽에서는 위메이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차트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언제 저 종목이 저렇게 많이 올랐지 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 요게 2015년, 16년이고요. 17, 18, 19년 해갖고 이렇게 3년 넘게 주가가 죽었어요. 네. 자, 잘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얼마냐면 뭐 한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정도 되는 작년 연말. 그런데 이때는 물속에 가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지만 이런 걸 투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싸게만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시간 투자를 오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략을 드리고 있냐면 이거는 지금 25, 30, 뭐 35 어디가 고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주머니 속에 선물을 아직 꺼내지 않았으니까요. 이거는 네. 계속 가야 되는 것이다. 야, 자 아모레 퍼시픽하고요. 그다음에 아모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지는 저는 지금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발바닥은 지났고요. 지금은 이제 뭐 골반 정도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 이런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목표 구간은 뭐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2, 13, 14, 15 어느 정도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계속 변동 무시하고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 자, 이거 화장품 ODM 업체.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주가가 대략 한 17만 원, 18만 원, 19만 원대 있다가 지금 한 7만 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다른 종목들보다 조금 덜 올랐고 최근에 뭐 한국 화장품이나 이렇게 좀 반짝반짝거리는 종목들도 있지만 묵직하게 갈 수 있는 바닥 종목이다. 아직.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VCN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확실히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건 주봉입니다. 여기가 언제냐면 2016년도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난 얼마입니까? 한 4년 동안 떨어졌던 장기 하락 추세를 최근에 넘어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렇게 최근에 그리고 다음 달에도 뭐 많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방한 소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멘텀을 타고 주가가 좀 돌아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이런 종목군들은 보면 좀 최악인 것 같지만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남북 경협주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해요. 결전의 때가 오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극도의 이거는 작년 연말하고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북한이 뭐 크리스마스 선물로 뭐 ICBM을 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절대 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극도의 긴장과 우려는 협상의 문을 열게 되고 그때가 이제 주가가 바닥이 오는 겁니다. 자, 북한이 경제 발전과 자력 갱생, 핵무장 강화 하지만 협상의 문을 열어뒀죠. 이제 트럼프 탄핵 이슈가 조금 해소되면 트럼프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사실은 이란 문제하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 트럼프 대외 정책에서는 중국하고에는 이제 무역 협상에서 이제 이겨내는 거. 그다음에 이란 문제는 사실 양쪽 다 너무나 이제 많은 신경을 쓸 수 없는데 이번에 이란이 이제 자기 발등을 찍었잖아요. 자국민들이 타고 있는 여객기를 격추시켜서 지금 이란 국민들은 미국은 싫지만 이란 정부는 더 싫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이란과 뭐 전쟁은 어차피 뭐 날 상황은 아니고요. 날 수도 없어요. 바라지도 않고 미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데 선거를 앞두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바마표 핵협정이 아니라 트럼프표 핵협정을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좀 신경 쓸 여력이 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정부가 최근에 남북관계 운신 작년에는 지켜봤지만 올해는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북한 개별 관광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변동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쪽 판은 어떤 판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 투자를
좀 해줘야 되는 시기, 뭐 크게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자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간 때문에 제가 한 요 정도만 하고요. 네. 자세하게 못한 내용도 그리고 앞서서 그 섹터별로 보다가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들이 오늘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